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정치권 뉴스와 화제,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빅데이터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과 민심.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6시에 이렇게 청와대 앞으로 걸어 나와서 시민들을 만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5년 빅데이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 팀장님? 네. 매년 언급량이 560만 건일 정도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언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긍부정 감성으로 봤을 때도 5년 통합이 50%를 넘는 긍정 감성어를 갖고 있습니다. 매우 사실. 사랑받은 대통령이죠. 예, 그리고 최근 일주일만 보더라도 지금 50%가 넘는, 사실은 그 전직 대통령들 봤을 때 긍정이 이렇게 50%를 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단어들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축복한다, 최선을 다했다, 우리의 희망이었다, 최고였고 최선을 다했고 진심이었다, 이런 단어들로서 많이 이제 긍정 감성으로 보여지고요. 5년 동안에 이제 주요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언급이 좀 문재인 대통령과 많이 됐던 것들이죠. 처음에는 이제 촛불이라는 단어 빼놓을 수가 없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네. 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는 긍정 감성어 거의 90% 가까이 올라올 정도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통일로 성큼 다가갔구나. 우리도 곧 이렇게 복과 손을 잡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가다가 좀 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이라는 단어, 뭐 검찰이든 언론이든 등등의 단어, 요거는 이제 긍정이 한 50% 정도 되고요. 부동산은 사실은 부정이 상당히 높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지만 그렇죠. 80% 이상의 부정 감성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문정부의 아픈 손가락 부동산. 네, 코로나 역시도 주요 키워드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관련해서는 60% 이상의 긍정 감성으로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국민들은 코로나 방역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예, 마지막은 조국, 윤석열, 이 두 사람 이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네요. 네. 가장 특이한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특이한 성격이자 의미이자 의무도 갖고 출범했던 게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임기가 약 5시간쯤 남았네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저무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은 다 마치셨습니다. 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긍부정 물어봤더니 40% 중반, 중후반, 이렇게 저희 것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걸 다 종합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가장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떠나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정치 관련 여론조사가 도입된 첫 번째가 조순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되죠. 그 이후로 역대 대통령 끝나는 순간에 40%대를 넘었던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설령 이승만 정부 때부터 조사했다고 해도 이 수치는 아마 가장 높을 것입니다. 역시 개인 또는 가족 비리 특별한 거 없었다는 점, 그리고 권력형 비리는 없었습니다. 확고한 지지층이 끝까지 받치고 있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커다란 국정 이념, 그리고 그동안에 성취했던 변화들에 대한 지지와 평가는 일정 부분 계속되고 있다. 물론 몇 가지 실패한 점 이런 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과를 나누어서 시민들께서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앞에서 국민들과 인사를 마치고 이제 떠납니다. 마지막 밤을 보내러 서울에 있는 모처로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내시고 내일 취임식에 참석한 후에 양산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자, 국회 본관은 또 취임식으로 또 준비가 한창입니다. 취임식을 바라보는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윤 당선자,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예, 이번 주 리얼미터 5월 첫 주차 조사입니다. 잘할 것 같다. 51.4%. 드디어 50% 넘었어요. 참고로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에 한번 53%쯤을 기록했고
그리고 바로 청와대 새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불통과 밀어붙임 이런 거가 꽤 길었잖아요. 네. 약 2주일 넘게. 그때 계속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40%대를 쭉 누리다가 3주 전에 한번 잠깐 50% 회복했다 다시 내려갔고 네. 그래서 취임 전에 50점이라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니겠네요. 네. 과반이니까. 그러다가 내일이 취임식 하는 날인데 네. 다시 50%를 가까스로 회복은 했습니다. 뭐 2, 3% 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보통이라면 취임식을 앞뒀으니까 약간의 컨벤션 업 효과 같은 건 기대할 수 있죠. 네. 상예고.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특정 정부의 실패는 결국은 우리 모두의 실패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좀 지켜는 보자 이런 심리도 조금씩 회복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요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리얼미터가 5월 1주차 조사한 거고요. 이게 어디 있더라? 제가 찾아볼까요? 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예. 리얼미터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KBS는 공정하거든요. 꼭 또 다 지켜야 네, 되거든요. 자, 그래서 컨벤션 효과를 노린다. 자, 취임식 효과를 노리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재명 상임고문 어제 출사표 던졌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도 던졌습니다. 자,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를 빅데이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언급량이 지금 36,000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네요. 다른 이슈에 좀 묻혀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아니 드네요. 이재명 고문이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 달 동안이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36,000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지금 40만 건 넘게 나오고 있고요. 퇴임하는 대통령 40만 예, 건인데. 그리고 새 대통령에 대한 관심 한 20만 건 정도. 네. 거기에다가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사실은 다른 이슈보다는 지금 관심이 좀 덜하다.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여론은 28.4 대 68.3. 부정 감성어가 좀 더 높게 나옵니다. 부정이 많습니까? 예, 그러면서 좀 내로남불이다, 좀 부정적이다, 망한 것 같다, 논란이 좀 일 것 같다. 그러면서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또 리스크들 나오죠. 학력 위조라든지 뭐 등등의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정도 가지고 어떤 국민들의 관심이 뭐 지대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 여론으로 보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아니요.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 그것만 이재명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따로 물은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출마 결정이 공식 발표가 지난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네, 어제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아직 조사한 건 없고요. 다만 그동안 다시 복귀를 언제 하느냐를 가지고 많은 설왕설래는 있었는데 그게 몇 달쯤 지나면 괜찮고 2달쯤 돼서 나오면 너무 빠르고 이런 잣대나 그걸 재주는 저울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뭔가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거의 뭐 라운드 2 또는 연장전 성격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힘의 주요 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다 대리인 투입시킨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네. 충남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뭐 서울이야 뭐 그럴 여지가 없으면 강원도 또한 그러하고 그래서 성격이 자연스럽게 특히 국민의당이나 윤석열 당선인에 의해서 대선 2라운드로 되어버렸고 안철수 후보까지 나오는 마당이니까 이건 뭐 확연하게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았잖아요. 네. 자기 혼자 인천 계양을 해가서 배지를 다는 것은 별 정치적 파괴력이나 의미를 획득하기 힘들 것이고. 본인도 그 생각으로 출마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요. 특히나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이재명에게 쏠렸던 표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그걸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것. 쉽게 말하면 이재명의 이름값과 함께 밥값도 해야 하는 이번 선거다. 그렇죠. 윤심이 이번 선거를 지배할 것이냐? 아니다. 이재명이 지금 그 바람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맞불 작전을 한 겁니다. 그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게 이재명 본인에게 정치적 행보의 문신을 확보 동력을 해주는 건 물론이고 민주당에게도 탈출구를 주는 것과 함께 지난 대선 표심에서 나타났던 정치적
지형도를 명확히 해둠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향후 취해야 할 스탠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기록해 둔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은 특히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선거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녀야 할 겁니다.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일에서 6일, 5일을 제외하고요. 주간 집계 결과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아무래도 경기도죠.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치열하게 느껴지는 곳인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김동연 후보에 대한 긍정 감성어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좀 김동연 계속 올라갑니까? 예, 눈여겨볼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5%까지 긍정 감성어가 올라왔고요. 예. 승리하다, 해결할 것이다, 일을 잘한다, 그다음에 지지한다, 우위에 있다, 믿는다, 뭐 희망이다, 고맙다 이런 등등의 단어들로 좀 표현이 되고 있고요. 김은혜 후보는 어떻습니까? 김은혜 후보는 오히려 60% 이상의 긍정이었던 감성이 42로 내려왔고요. 부정이 56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그 당선인이 함께 그 선거 한번 돌았죠.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네요. 윤석열 부적절하다라는 단어가 좀 많이 당선인과 지금 경기도를 누볐는데 근데 너무 오히려 노골적이고 부적절한 것으로 지금 전국을 누볐죠. 전국을. 네, 전국을요. 그러니까 대선 캠페인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는 건 거의 차별을 못 느낄 정도로 돌았는데 오늘 밤 자정까지는 윤석열 당선인이 현행법으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대통령 당선인이 사전 선거운동 하고 다니느냐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나온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의리가 있어서 보통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하지. 안 하고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분은 화끈하게 밀어주더라. 이렇게 그냥 얘기를 이거 하더라고요. 저거 안 봅니다. 네. 예, 가슴 어퍼컷 하는데. 자, 가장 핫한 지역 경기지사에 대해서 최근 3가지 것을 나온 그대로 수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료 아니 다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경기 이미 발표된 거니까. 아니 개요까지 다 얘기해야 돼요. 개요까지. 개요까지요? 경인 지역의 지역 지방신문인 중부일보가 데일리 리서치에 지난 5일 6일 가장 최근 겁니다. 1,000명 상대로 조사했고요. 김은혜 45%, 김동연 41%, 강용석 10%. 무소속입니다. 네. 상당히 많이 잡혔죠. 다음 두 번째.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지난 5월 2일에서 3일 이틀간 따로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지역 81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겁니다. 여기서는 김동연 48%, 김은혜 39%, 오차 밖으로 약 9%포인트의 차이가 났습니다. 엎치락뒤치락입니다. 꽤 많이 벌어졌고요. 마지막으로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사흘간 800명 상대로 조사한 거에 따르면 김동연 35.6, 김은혜 38.7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조금 김은혜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긍정 비율이 높던 김은혜의 부정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대신 김동연의 긍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네요. 네, 거기에다가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공식 데뷔를 하지 않습니까? 네. 데뷔는 아니고 공식 복귀라고 해야 되나요? 다 아시다시피 경기 지역에서는 크게 이겼죠. 5%포인트가량 윤석열을 이겼어요. 예. 이재명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계양에만 머물진 않을 겁니다. 특히나 경기지사를 지켜내야만 민주당은 겨우 최소한 본전은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경기를 놓치면 설령 인천은 이긴다 하더라도 그 정치적 무게는 매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 지역에 대단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김동연과 이재명의 겹치는 현상 그리고 둘 사이에는 그냥 단순한 내 다음번 후보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2인 삼각처럼 좀 묶여있는 강도가 크다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치 연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여겨지고 둘 다 기존 정치권 사람들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김동연 후보의 상승 여지는 좀 있어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가 합쳐지면서 네. 다른 거 하나는 경기 지역에서
부동산 문제나 세금 문제, 부동산에 얽힌 세금 문제, 그다음에 대선 승리를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 국힘에서 했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게 수치로 얼마만큼까지 나오느냐,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인데 현재로서는 박빙이지만 김동연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 네. 지방선거 앞으로 남은 변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후보자들의 뭐 의혹이나 이제 이런 리스크 쪽으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빅데이터 상에서는 집중하기 때문에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두 후보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키워드로 발견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네요. 네거티브 별로 없어요. 예, 이제 지선이 다가올수록 아마 서로 이제 뭔가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단어에 좀 더 국민들이 반응할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 정부 첫 내각 구성 및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네.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로 인수위 뒤에다 써놓은 것처럼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얼마나 받드는지 아마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그다음에 총리 네. 한덕수 총리 이건 좀 변화 여지는 윤 당선인도 양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사람들은 상당히 지켜볼 것이다. 만약에 양보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유연하다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물러났다고 받아들일지. 유연하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까요?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강윤, 전민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은 영빈관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